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지난 8월 5일 온라인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 폴드 2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지금도 많은 부분이 베일이 쌓여있는 만큼 또 많은 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2의 실제 기기를 바탕으로 과연 어떤 기기일지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우선 공개된 외관부터 살펴보면 미스틱 브론즈와 미스틱 블랙 이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죠. 전작의 6.9mm였던 두께를 6mm로 줄였는데요. 0.9mm를 줄인 것이지만 반으로 접는 기기인 만큼 실제 두께는 2mm 가까이 줄어들면서 체감되는 두께 차이는 더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종이처럼 완전히 접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폴드를 반으로 접을 때 접히는 부분의 갭을 이번에도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전작과 비슷한 형태의 갭을 확인할 수 있죠. 외부에 각인되어 있는 삼성 로고는 기존의 윗부분에서 중간 부분으로 옮겨갔고요. 카메라는 갤럭시 노트 20와 같은 컨셉의 디자인이죠. 큰 원형의 렌즈 3개가 있는 네모난 카메라 섬이 눈에 띕니다. 가장 환영할 만한 변화는 역시 화면의 크기입니다. 특히 외부 화면이 기존의 4.6인치에서 25:9 비율의 6.2인치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외부 화면이 커진 것의 포인트는 화면의 가로폭이 좌우로 넓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존 폴드의 외부 화면은 가로폭이 좁아서 키보드를 쓰는 것부터 좀 불편했고 사용감도 일반 폰을 쓰는 것과 너무 달라서 어색했었죠. 보여지는 정보의 양도 너무 적고 답답해서 보조 디스플레이 역할에서 벗어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쓰려면 결국 폴드를 펼쳐야 했고 이 펼치는 행위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리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죠. 이번 Z 폴드 2에서는 외부 화면의 가로폭이 더 넓어지고 위아래로도 전면을 꽉 채우는 디스플레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1000만 화소의 외부 카메라도 펀치홀 방식을 채택하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외부 화면 크기는 거의 다 뽑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접었을 때 Z 폴드 2의 크기는 이 정도인데요. 가로폭은 갤럭시 S20와 비슷하고 세로 길이는 갤럭시 S20 플러스와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Z 폴드 2의 외부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거의 꽉 채우고 있는 만큼 외부 디스플레이만으로도 독립된 하나의 스마트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는 진정으로 폰과 태블릿을 함께 들고 다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부 화면이 커지면서 이렇게 폴드의 구조를 활용해서 영상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펼쳤을 때 내부 화면도 더 커졌습니다. 기존 7.3인치에서 7.6인치로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내부 화면도 5:4의 비율로 역시 가로폭이 더 넓어지면서 늘어난 인치수보다도 체감적으로는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부 화면 베젤도 전작보다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내 모서리 부분도 더 각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부 화면에는 기존에 있던 커다란 노치를 제거하고 펀치홀 카메라를 채택함으로써 화면에 대한 몰입감을 최대로 높여놨습니다. 내부 화면의 카메라도 외부 화면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10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됐는데요. 다만 이 펀치홀 자체의 크기가 다소 커 보이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외부 카메라 모듈과 내부 설계 구조상 이 펀치홀 카메라는 디스플레이 가장자리에 놓지 못하고 우측 디스플레이 정 가운데에 자리하게 됐죠. 내부 디스플레이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20Hz의 주사율을 채택하면서 일반 노트 20를 제외한다면 이제 갤럭시 플래그십은 전부 120Hz의 주사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출된 영상에서도 Z 폴드 2의 120Hz 설정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외부 디스플레이는 120Hz를 지원하지 않고 기존처럼 60Hz만 지원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 화면은 60Hz, 내부 화면은 120Hz로 작동한다면 이 둘 사이의 이질감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도 이번 폴드 2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줄 것 같네요. 또한 내부 디스플레이에 얇은 유리 필름인 UTG를 채택하면서 전작보다 디스플레이 강도도 높이게 됐습니다. 이 얇은 유리 필름인 UTG는 잘 접혀야 하면서도 내구성도 강해야 하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조건 속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할 폴드의 숙제 같은 것인데요. 이 UTG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향후 갤럭시 Z 폴드에 S펜이 탑재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UTG의 빠른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것은 이 내부 디스플레이의 주름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좀 더 기다려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실사용 시에는 크게 거슬리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힌지 부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폴드는 적당히 열어서 고정하기가 힘들었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캠 메커니즘이 적용되면서 115도와 90도, 또 75도 이 세 가지 각도로 고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부나 외부의 커진 화면을 적당한 각도로 고정해서 활용하기에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실제로 유출 영상에서 보듯이 카메라 플렉스 모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도 생기게 됐죠. 힌지 내부에는 미세한 솔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힌지를 움직일 때마다 내부의 먼지를 바깥으로 쓸어내면서 내부에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볼륨 버튼과 사이드 키는 폴드의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문 인식은 사이드 키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Z 폴드2의 카메라 모양은 갤럭시 노트 20와 비슷하고 카툭 T 역시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현재로선 카메라 사양이 완벽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1200만 또는 16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와 12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망원 카메라 역시 1200만 화소로 광학 2배 줌 외에는 스페이스 줌은 불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Z 폴드2에는 8K 화질의 동영상 촬영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LED 플래시 외에는 따로 레이저 센서나 TOF 거리 센서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접히는 구조상 배터리도 양쪽에 한 개씩 2개가 들어가는데요. 그 총 용량은 4500mAh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같은 용량이 탑재됐습니다. 유선 충전은 전작 15W보다 빨라진 25W 충전이 들어갔고 무선 충전 역시 기존 7.5W에서 15W로 빨라졌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Z 폴드2는 노트 20와 같은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칩셋을 탑재하고 12GB의 램, 내장 메모리는 전작 512GB에서 256GB로 줄어들었고 이번에도 역시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2는 오는 9월 1일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고요. 다음 날인 2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정식 출시는 9월 18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격은 전작 폴드 1과 비슷한 239만원이거나 이보다 조금 더 저렴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처럼 이번 Z 폴드 2도 톰 브라운 에디션이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갤럭시 워치 3와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포함되어 있는 갤럭시 Z 폴드 2 톰 브라운 에디션의 가격은 4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Z 폴드2는 맨 마지막 순서에 소개되면서 언팩 주인공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공개되는 갤럭시의 주인공은 점차 갤럭시 노트가 아닌 갤럭시 Z 폴드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Z 폴드에 S펜이 탑재되는 순간 갤럭시 노트의 정체성과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죠. 과연 Z 폴드가 노트를 대신할 갤럭시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 이번 갤럭시 Z 폴드 2의 활약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가산 비노트였습니다.